배우 게리 쿠퍼는 무성영화 시절에 데뷔하여 1950년대까지 대체불가 최고의 배우로 군림한 배우입니다. 또한 헐리우드 미남 배우의 계보를 잇는 시초 루돌프 발렌티노에서 로버트 테일러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전형적인 꽃미남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착한 사람, 고귀한 영웅 등 그에 대한 찬사는 끊이질 않았지만 여성 편력이 심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게리 쿠퍼는 1901년 5월 7일 미국 몬태나주 헬레나에서 두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프랭크 제임스 쿠퍼이며 아버지는 지역 판사였고 어머니는 의사였으나 결혼 후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에 외모도 출중해서인지 비슷한 환경의 제임스 스튜어트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게리 쿠퍼는 부모가 소유한 목장에서 소를 키우며 승마 등 자연 친화적인 삶을 만끽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1910년 개구쟁이 아들들을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던스테이블 문법 학교라고 하는데 100명 미만의 최상류층 소년들이 기숙하면서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3년 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다시 몬테나로 데려와 지역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학교에서 반듯한 정장을 입고 교양이 몸에 밴 터라 마을 아이들은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며 놀리기 일쑤였죠. 게리 쿠퍼는 다시 멜빵 바지를 입고 톰 소여의 모험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엉덩이를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의사의 추천에 따라 승마로 재활에 힘썼지만 게리는 이 사고 후 평생 다리를 아주 살짝 절게 되었습니다. 훗날 게리는 승마로 재활 치료를 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의 다가진 재력과 능력 때문인지 막상 자신의 꿈은 제대로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걷는 것보다 말을 타는 것이 편했던지 그는 가족 목장에서 카우보이로 일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가 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 고등학교는 졸업하길 바라서 그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이오와에 있는 그리넬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18개월을 보냈지만 낙제하고 헬레나로 돌아와 목장을 관리하고 지역신문에 카툰을 연재하며 사파가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의 아버지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판사직을 그만두고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헬레나에서 사파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게리 쿠퍼는 로스앤젤레스의 부모 집에 얹혀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밖에서 굶주리는 것보다 따뜻한 집에서 굶는 것이 낫겠다고 했답니다. 일단 부모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극장에서 표를 팔거나 사진작가 홍보 등 온갖 일을 다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925년 영화사에서 말을 잘 타는 스턴트맨을 구한다고 하기에 지원하게 됩니다. 스턴트맨으로 맹활약했지만 그는 어릴 때 사고로 크게 다친 트라우마가 남아있었습니다.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배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고 그를 좋게 본 사람들이 작은 배역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리 쿠퍼는 클라라 보우에게 당첨됩니다. 무성영화 시대의 최고 스타 클라라 보우는 그녀의 약혼남이기도 했던 루돌프 발렌티노의 이른 죽음 때문인지 그와 비슷하게 잘생긴 게리 쿠퍼에게 반해버린 모양입니다. 게리 쿠퍼도 그녀를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라라 보우가 그의 배우 입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성영화에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리 쿠퍼는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계약한 후 1929년 유성영화 버지니아에 첫 출연하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역시 당대 최고 여배우 마릴린 디트리히와 영화 모로코를 찍으며 대형 배우로 안착합니다. 물론 마릴린 디트리히와도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리 쿠퍼는 소설가 해밍웨이와의 인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를 영화화하면서 게리 쿠퍼가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영화 개봉 후 해밍웨이는 영화는 혐오 그 자체였지만 게리 쿠퍼의 연기는 훌륭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이 영화에서 그는 강렬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연기로 전 세계인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이후 해밍웨이는 후속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집필하였는데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밍웨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그는 게리 쿠퍼를 떠올리면서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도 베스트셀러가 되자 영화로 만들기로 하였는데
작가는 콕 집어서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을 주인공으로 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해밍웨이와 게리 쿠퍼는 20년 동안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 다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한 장신의 부유한 엘리트 출신에 속했으며 가부장적이며 남다른 여성 편력으로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정치색은 정반대였습니다. 게리 쿠퍼는 집안부터 뿌리 깊은 보수적인 공화당원이었고 해밍웨이는 공산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스페인 내전에 참가한 극좌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극과 극이 만난 것인데요. 아마도 해밍웨이가 그의 매력적인 모습을 동경한 것 같습니다. 게리 쿠퍼의 잘생긴 외모는 남녀 모두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대통령에 출마하라는 제안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살다 저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 봤다며 아마 게리 쿠퍼가 선거에 나왔다면 자신은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 많고 매력 넘치는 게리 쿠퍼는 여자를 유혹하는 솜씨도 단 3마디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사실 말도 필요 없었겠지만요. 그래서인지 오는 여자마다 않고 찍는 영화마다 함께한 여배우들과 스캔들이 났는데요. 그래서 미국인의 연인뿐만 아니라 여배우들의 연인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을 비롯하여 그레이스 켈리, 캐롤 롬바드는 물론 멕시코, 프랑스 등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 여배우들과 다 길고 짧은 연애를 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멕시코 여배우와 사귈 때는 정력을 너무 소진해서 빈혈과 황달에 걸려 휴식을 취하러 요양을 갔는데요. 요양하러 간 곳에서 유명 백작 부인과 눈이 맞아 거기서 또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긴 했습니다. 그는 1933년 배우보다는 뉴욕 사교계 명사로 더 유명했던 베로니카 발프와 결혼하였는데요. 집안 좋고 매력 넘치는 그녀 사이에서 딸 마리아를 낳고 잘 사는가 싶었지만 결혼 후에도 게리 쿠퍼의 여성 편력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워낙 가부장적인 시대여서 남성의 바람기는 적당히 눈 감아주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둘 사이에 별것까지 하게 되는 초특급 스캔들이 터진 적도 있습니다. 1949년에 영화 마천루를 함께 찍은 배우 패트리샤 닐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무려 25살의 나이차가 났음에도 서로 늪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비밀스럽게 관계가 끝났나 싶었는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게리 쿠퍼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게 되자 아내 베로니카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당시 그의 11살 된 딸 마리아는 패트리샤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하지만 게리 쿠퍼는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해서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게리가 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패트리샤 닐은 게리 쿠퍼가 낙태를 종용했다고 세상에 폭로까지 한 데다 자살 시도까지 하여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리고는 정신병동에 갇히고 그를 가지지 못할 바에야 영원히 은둔자로 살겠다고 하였고요.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게리 쿠퍼는 나름 크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 로마 교황을 만나 세례도 받았고 1954년 부부는 다시 화해하고 같이 살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건강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그는 촬영 중 위궤양을 호소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왔는데요. 급기야 1960년에는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으나 폐와 대장으로 전이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술로도 불가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지만 가족들은 이 사실을 게리 쿠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1월 중순경 게리 쿠퍼는 가족들과 아이다호의 선벨리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와 함께 눈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이킹을 갔습니다. 1961년 2월 27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체념했습니다. 4월에 게리 쿠퍼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게 되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제임스 스튜어트가 대신 수상하였고 그는 울먹이면서 쿠퍼가 위중하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5월 13일 그의 60번째 생일하고 6일이 지나 게리 쿠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한 시대의 종말이라고 할 정도로 애통해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게리 쿠퍼가 죽은 지 2달 후 권총 자살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밍웨이와 게리 쿠퍼의 때 아닌 동성애설까지 퍼질 정도였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울증을 오래 앓다가 글이 써지지 않는다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바람기로 고생 꽤나 한 그의 미망인은
1974년 재혼하여 뉴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 사망할 때는 게리 쿠퍼 묘지 옆에 묻혔습니다.